뭔가 여행 가면 다 저런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. 근데 사실 여행이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10가지 일이 있으면 한 8개는 힘들고 2가지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바보같이 8개를 잊어버리고 아 좋았었지 하고 또 여행을 떠나는 게 여행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아, 이 정도면 내가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가 제가 여행을 시작하고 한 9개월쯤이 됐을 때였어요.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배낭을 메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바르다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.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데 숙소를 구하려고 했죠. 제 또래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. 흑인 남자가.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돈이 없는 여행자면 숙소 구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낼래?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자 혼자잖아요.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니 괜찮다고 거절을 했어요. 그러니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마. 우리 집에 와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엔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, 사촌, 동생들까지 다 같이 사는 대가족의 집이야. 걱정하지 말고 와도 돼.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제가 솔깃해서 그 친구네 집으로 갔죠. 정말 그 친구가 말했던 대로 대가족의 집이었고 가족들도 너무나도 화목하고 좋아 보여서 그 빈방, 손님 방에서 짐을 풀고 지내게 됐어요. 첫 번째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천사처럼 저한테 잘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제가 떠나기 그 전날 밤에 집에 가족들이 없을 때 그 토마스라는 친구가 제가 지내는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위협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, 달러, 아이폰, 카메라,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강도질해서 사라져 버렸어요. 완전 패닉 상태가 됐죠. 근데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저를 챙겨주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. 집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울고 있었는데 어떤 처음 본 아저씨가 그 토마스네 집으로 들어갔어요. 그 아저씨가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토마스의 친삼촌이셨고요. 위급하신 할머니 때문에 지방에 사시다가 급하게 내려오신 거더라고요. 근데요, 그 삼촌을 통해서 얘기 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. 토마스가 그 전에도 이미 상습적으로 그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 전과범이더라고요. 이전에 감옥까지 갔다 온 적이 있을 정도로. 그래서 아마 토마스를 한동안 찾지 못할 거라고 삼촌이 말씀하셨고 저한테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저한테 쥐어주시고 그날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날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까지 마련을 해주셨어요. 근데 그게 저 다 보상받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. 제가 여행을 한 1년이 좀 안 됐을 쯤에 만났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행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을 만났었거든요.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야기고 아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이 그림은 제가 여행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에요.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지금부터 말할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그림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나이로비를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. 나이로비가 굉장히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버스 티켓을 끊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굉장히 이른 시간으로 끊었는데 도착했던 시간이 거의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. 밤 10시. 버스가 굉장히 지연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걱정했던 그대로 그 현지 흑인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막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고 막 끌고 장난을 치더라고요. 그 당시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누군가가 제 팔을 딱 잡고 확 끌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면 목소리에서 비명이 안 나와요. 저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끌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행히도 저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던 어떤 흑인 현지 아주머니셨어요. 그 아주머니가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. 저 사람들 흩어질 때까지 내 옆에 딱 붙어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성함이 로즈메리라는 아주머니였어요.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숙소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같이 다녀줄게. 너무 위험하다. 그 아주머니랑 같이 그 나이로비 거리를 걸으면서 숙소를 찾고 있었어요.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사실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고민을 하시다가
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숙소를 찾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이 아주머니 아니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오케이를 하고 아주머니 댁으로 갔어요.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가더라고요. 저는 아니 이렇게 멀리 사시나? 저도 속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가는 길이 멀어서. 근데 도착했던 그 풍경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를 데려갔던 집에 도착했어라고 했던 그 집이 판자촌이었거든요. 여기서 보이는 이 화면은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고요. 정말 조그만 한평남짓한 방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촌이었어요. 아니,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? 그 방 안에 한평남짓한 그 방 안에 2층 침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2층 침대는 이미 여자 아이들 둘둘씩 자고 있었고 그 앞에 매트리스에는 또 어떤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. 그 방 안에 여자만 6명이 사는 집이었어요.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.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.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.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래서 하이 헬로 인사를 하고 내가 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. 근데 아침부터 로즈메리 아주머니가 안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손님인 저를 대접하려고 없는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장을 봐오신 거예요. 밥을 해주시려고요. 그래서 막 그 옆에 구석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막 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뒤에서 그 아이들이랑 막 놀고 있었어요.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. 저는 막 아이들 초상화도 그려주고 선물을 해주고. 근데 아주머니가 그 모습이 보기가 좋으셨는지 저한테 너만 괜찮으면 더 같이 지내도 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게 됐어요. 제가 거기서.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주머니께서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갈 건데 성당 친구여서 성결 공부를 하러 갈 거야. 근데 그 친구가 굉장한 부자거든. 너가 나랑 같이 가면 뭔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. 해서 저를 그 부자 친구네 집으로 데려갔어요. 나이로비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막 유럽풍의 대문에 고급 주택단지였고 2층 집에서 사시는 아주머니였는데요. 그냥 집에 들어가도 와 정말 잘 산다 할 정도의 큰 집에 가정부도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한국 가전제품도 많았고요. 더 놀라운 건 엄마, 아빠, 딸, 아들이 사는 네 가족이었는데요. 그 당시 4개월 전쯤에 서울로 관광을 하러 오신 적도 있더라고요. 굉장한 부자죠. 거기 있는 딸 아들도 제 나이 또래여서 저희는 따로 방에 가서 막 재밌게 친해져서 놀았어요. 한참을 놀다가 로즈메리 아주머니가 저를 밖으로 부르시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방에서 로즈메리 아주머니 집 진짜 가난한데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. 그게 훨씬 좋잖아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. 아주머니가 부르시니까 저희 셋이 밖으로 나갔죠. 거실에 저를 앉혀두고 그 부자 친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 동양 여자아이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그 전까지 그 부자 친구분이 서울에서 온 저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시고 굉장히 친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얼굴이 딱 굳으시면서 미안해. 지금 손님을 맞을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. 힘들 것 같아.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딸 아들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 또 저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져 있었어요. 어쨌든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로즈메리 아주머니와 함께 우리의 사랑의 판자촌으로 돌아갔죠. 저는 총 판자촌에서 4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. 저는 그 로즈메리 아주머니를 통해서 진짜 나누고 베푼다는 건 가진 재산과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